네, 새해를 맞아서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신년 특집 양당 원내대표에게 듣는다. 오늘부터 이틀간 여야 원내대표 차례로 만나볼 예정입니다. 먼저 여당부터 만나보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호영 의원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뭐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도 좋은데. 예. 예. 그러니까 하도 일이 바빴어. 그러니까요.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지난 한 해가 여야 대치 상황이 좀 많았는데 올해는 좀 그래도 협치 쪽으로 많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예. 지난해에는 대선이 있었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보통 한 6개월 1년은 허니문 기간이라 그래서 좀 협조를 하고 그러는데 지난해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산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몰법안 이런 데서 여전히 그 국회 압도적인 제1당인 민주당이 비협조적이었죠. 어차피 내년 6월까지는 국회 의석 구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예. 우리가 집권은 했지만은 소수 여당의 한계를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극한 대결로 갈 것이다. 상생 협치로 갈 것이다. 이 두 가지 예측이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극한 대결로 가서는 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좀 자제할 거다. 그래서 상생 협치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현재 민주당이 반드시 처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양곡관리법, 또 방송법, 노란봉투법, 예. 또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동의하기 어려운데 민주당이 일방 처리라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과 관련해서는 또 여야 대치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제부터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 민주당의 주장은 지금 말씀하신 양곡법이랄지 안전운임제 관련해서는 좀 처리를 하자. 노란봉투법, 방송법 이런 거 처리하자 이런데 이거 자체 아이템 자체를 법안 자체를 반대하시는 거네요. 국민의힘은. 저희들은 이제 시간이 길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예. 법들이 전부 기존 법 체계에 맞지 않든지 부작용을 가지고 오는 법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를 하는데 다만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예. 이런 것들이 여야가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합의에 이르면 임시국회를 열어서 법안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정설 이후에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저희들도 찬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예. 1월 8일 날 12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제 9일부터 바로 이어서 했거든요. 예. 사실은 이 구정 전까지 긴급하게 해야 될 무슨 현안이 없고 예. 또 국회법에도 1월 7일은 국회를 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방탄국회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민주당이 주장대로 예. 민생국회고 꼭 처리해야 할 법이 있다 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국회를 뒤로 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노웅래 의원 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9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여는 바람에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체포동의안이 안 돼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방탄국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구하기 방탄국회다. 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예. 그 후보 시절에는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은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임시국회가 열리면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불체포 특권 포기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비회기를 일주일만 두더라도 이게 불체포 특권이 포기가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채 바로 이어서 하니까 저희들은 뭐 이건 당연히 완전 방탄국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좀 특이한 게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한 방탄국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서 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이재명 당대표 방탄국회다 이렇게 지금 제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 뉘앙스가 약간 다르네요.
아니, 이제 저희들은 두 가지 다라고 보는데요. 두 가지 다다. 예.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방탄국회이고, 예. 그 다음에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예. 아직 이 수사나 재판 기록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언론 보도만 가지고 이 수사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좀 위험하기는 한데요. 위험해서 통상 큰 사건들은 주변 수사를 다 하고 마지막에 중요 인물에 대한 소환을 하면서 소환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통상적인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열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영장 청구하려면 국회 체포 동의안이라는 방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구속 기소 성남 FC 관련해서는 불구속 기소를 할 사안인지 구속 기소를 할 사안인지 아니면 기소를 하지 않을 사안인지에 관한 판단이 지금 아직 안 서기 때문에 모르기는 하겠지만은 만약에 검찰이 구속 기소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구속하려면 국회 체포 동의안을 보내야 하는데 우리 이미 노웅래 의원 경우에서 보았듯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못 가도록 하는 장치가 이미 있다고 보는 거죠. 임시국회가 소집됨으로써.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방탄국회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방탄국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법안들 민생 법안들 이외에도 가령 이태원 국정조사 관련한 결과보고서 채택이랄지 무인기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랄지 이런 것들 국방 관련 안보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 이게 민주당 주장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원 3사 국정조사의 경우는 오늘 또 이제 공청회가 있고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기간이 연장돼서 2월 17일까지 연장돼서 그것은 임시국회 소집과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무인기 관련해서는 지금 무슨 긴급 현안 질의를 본회의에서 하자. 그다음에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에 있어서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또 아주 엄중한 문제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본회의의 긴급 현안 질의나 청문회는 천부당 만부당이다. 왜냐하면 군사 작전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무기 방어 체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이 어떻게 무슨 무기로 무인기를 탐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산으로 타격을 하며 어떤 작전 개념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어 버리니까 이건 할 수가 없죠. 이런 일의 경우에는 국방위원회에서 현안 보고를 하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이 공개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무기 체계를 중계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북한에 다 알려주는 이런 긴급 현안 질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기 사태 때문에 긴급 현안 질의가 필요해서 임시국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지 않는 주장이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한 5분도 안 남았는데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걸로만 보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영남권 이른바 친윤 그리고 수도권 이른바 비윤의 어떤 경쟁이다.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제가 이 원내대표를 맡아서 전당대회에 대해서 제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말한 그런 보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영남권 친윤, 수도권 비윤 이런 보도는 아니고 우리 당에 넓은 의미로 친윤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대통령과 당이 이 건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같이 하는 것을 다 바라기 때문에 우리 전당대회에서 친윤 비윤 구분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고 누군가가 그 구분으로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할 뿐이지 우리 일부 언론에서 유승민 전 의원 빼고는 모두 친윤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유승민 의원 빼고는 다 친윤이다. 유승민 의원은 그럼 반윤입니까? 반윤이라고 뚜렷이 규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유승민 의원은
유승민 의원으로서야 저도 윤 대통령이 잘못되기를 바라기야 하겠습니까? 그런 정도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예. 비판이 너무 동지로서 정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들이 있어서 유승민 의원은 굳이 이 친윤이다 아니다를 구분하면 친윤이 아니다 쪽으로 구분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예. 나머지 전당대회 나오시겠다는 분들은 다 당이 잘 되기를 바라고 윤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지 거기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친윤 비윤으로 저도 나누는 걸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나누는 걸 규정 짓고 이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예. 보수지에서조차도 그 국민의힘의 이른바 당심 또는 원내대표시니까 사실은 대통령의 의중 이런 거를 너무 좀 신경 쓰는 것 아닌가. 그걸 염두에 두고 뭔가 일이 진행되어 온 거 아닌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윤 비윤 이렇게 계속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신 지 이제 1년이 채 안 됐고 예. 집권 초반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당원들 중에도 많으니까 그것이 득표에 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권 초기에 나는 대통령과 협력이 필요 없고 대통령 강하게 비판하겠다 이래서 표가 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윤 대통령하고 잘 협력해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당원들이 바라는 바고 그것이 득표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나중에 총선 흥행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우후죽순 많이 나와서 뭔가 경쟁이 되고 이런 모습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나경원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이 뭔가 정책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저는 그 자세한 내용들을 당사자로부터 듣지 못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측면보다는 대통령 직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있으면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정치적 행보를 한다 그리고 전당대회에 나간다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확실히 바라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느끼시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전당대회에 나올 생각이 있으면 정부직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부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당대회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의 당권 개입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그렇게 보지는 않죠. 정부직을 제대로 수행해라. 정부직을 하면서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 이런 측면만 보는 거지. 알겠습니다. 당에 대한 관여라고 볼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